네, 토마토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에 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사채 시장과 관련한 책을 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감원 저축은행 검사국장이자 책 머니힐링의 저자인 조성목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저축은행 검사국장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해서 사채 시장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 2000년 9월부터 10년 한 6개월 동안 그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그 고리사채 피해자들하고 상담한다든가 뭐 불법 자금 모집하는 행위 단속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쭉 해왔는데요. 작년 5월부터 이제 저축은행 검사국장으로 왔는데 저축은행 검사국장을 하고 있는데도 문의가 많이 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런데 사실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를 지금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커지면 결국은 사채 시장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채로 인한 피해를 좀 예방하고 이미 사채로 인한 피해를 입는 분들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 발간하게 됐다 하셨는데 현재 고금리 사채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사채의 특성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갤럽을 통해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그 17조 원에 약 그 19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90만 명.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은데요. 무등록 대부업체도 그만큼 많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등록 대부업체 포함해서 이제 17조 원 정도 되고요. 무등록 대부업체만도 한 10조 원 정도, 약 100만 명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요. 지금 등록 대부업체가 2008년도에 그 18,00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한 2,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6,000개 정도가 줄었는데 사실 그 걱정스러운 게 이 암시장 사채로 다시 가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사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이자가 비싼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사채까지 결국 손을 벌리게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쭉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처음 시작은 그 신용카드입니다. 일단 빠르고 편한 것부터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갑 속에 이제 그 카드를 가지고 소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용카드라는 게 결국 외상이거든요. 근데 뭐 옛날 같으면 외상을 잘 안 줬죠. 그런데 신용카드 한 장이면 뭐 모든 게 해결을 될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빚이 이제 자기 갚을 능력을 벗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금융권 뭐 캐피탈이나 뭐 대부업체, 저축은행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신용도 좋은 사람은 좀 계획적으로 이제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막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있지 않습니까? 뭐 39%씩 가는 거. 이 대출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도 이 카드 연체금을 못 막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카드 연체금을 대신 갚아주는 연체 대안업업자한테 갑니다. 이게 이제 사채의 맛보기 단계입니다. 뭐 무지개 빠르고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채 연체를 대신 갚아주는 사채업자하고 친해지다 보면 고리사채에 이제 점점 깊이 빠져들게 돼서 사채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은 지금 빚보다 돌려막은 빚의 이자가 더 높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그 빚이 눈더미처럼 커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이미 불법 사채로 인해서 나 혼자 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저희 금융감독원 그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캠코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다 나와서 같이 상담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33-2로 신고를 해서 보호도 받고요.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채빚을 쓴다면 법원에서 하고 있는 개인 희생이 있습니다. 네. 개인 희생제도가 뭐냐면 지금 제가 그 연소득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빚이 한 3억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갚고 살려면 아마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
법원에 개인희생 신청을 하면 3년에서 5년 동안 가족들하고 최소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합계합니다. 그러고 나서 3년이든 5년이든 이제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 동안에 그 의무를 다 이행하면 나머지는 이제 면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5억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000만 원씩 5년간 5천만 원을 갚았다. 그러면 4억 5천을 이제 면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5년 동안만 열심히 일해서 사채빚을 이렇게 암 갖고도 면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어렵다. 지금 일자리가 없고 소득을 창출하지 못한다 하면 네. 마지막 단계는 소비자 파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소비자 파산 신청을 해서 내가 가진 재산 가지고 결국은 이제 빚잔치라 하죠. 빚잔치. 잔치를 하고 이제 나머지를 면책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면책을 못 받을 경우에는 파산자로만 전락이 되고 나머지 채무는 계속 갚아야 되는 이런 경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이제 성실하지만 불운한,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운이 나빠서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파산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좀 빚을 잘 갚으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이제 프리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개별 금융기관에서 이제 개인이 이제 실직이라든가 뭐 그 재해 이런 걸 당해가지고 어렵게 됐다 했을 경우에 빚을 좀 감해주고 내지는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고 하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이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안 됐다, 어렵다 그러면 결국 이제 금융기관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성무기가 지금 빚이 많은데 네. 금융기관 협동으로 해서 이분을 좀 구해주자 하는 게 이제 개인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공동으로 이분은 한 20군데 빚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주고 금리도 뭐 연체 이자는 면제를 해주고 금리도 좀 낮게 해주자. 그래서 5년 동안 나눠서 갖게 해주자. 이런 이제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통과를 하게 되면 자기 나머지 빚들은 면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런 제도들 잘 활용하면 사채를 쓰지 않고도 이게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든 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금리 사채 좀 걸리지 않는 방법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 경우는 지금 보면 너무 과소비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살더라도 차는 끌고 다녀야 되는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요금은 소득은 얼마 안 되는 휴대폰 요금은 몇십만 원씩 나오는 이런 과소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삼가하고 빚을 갚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을 할 때 이게 꼭 지출을 해야 되는 돈이냐, 그죠? 그리고 아니면 이건 지출하면 좋은데 꼭 지출 안 해도 되는 돈이냐? 그러면 지출하고 나서 다음날 후회할 거냐? 이걸 판단해가지고 정말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다가 카드를 욱해서 꺼냈는데 보니까 다음날 후회한다. 이런 분들은 카드를 잘라야죠. 카드를 안 갖고 다녀야 됩니다. 교통카드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교통카드만 쓴다든가 해서 일단은 불급한 지출을 삼가야 되겠고 네. 두 번째는 꼭 대출을 받아야 된다 한다면은 나한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봐야 돼요. 그게 이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한국이지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이지론. 그래서 그분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대출, 금리가 낮은 대출을 찾아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용을 줄여야 돼요. 이자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실제 빠르고 편하다는 이유로 자기가 지금 10%대 금리를 쓸 수 있는데 39%짜리 대부업체 가서 막 쓰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미 고금리를 쓰고 있다. 그러면 낮은 금리로 갈아타가지고 이자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캠코에서 운영하는 이제 바꿔드림론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9%짜리 대출을 갖다가 은행에서 10%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런 게 있고, 네네. 재금융권 햇살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금융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네요. 받을 수밖에 없다면 최선의 방법을 좀 찾는 게 좋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4%대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1930선에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코스닥은 0.3%대 상승한 500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들 전략 잘 세우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